두 분 혹시 그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에 한 병사 이름을 딴 병원 있는 거 아십니까? 평택 미군 기지 김신우 병장 군 응급의료센터 치과병원이 있는데요. 이 군인은 바로 한국계 미군인 고 김신우 병장입니다. 2001년 미 전역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9.11 테러 사건. 그 여파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병이 돼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 당시의 가족들은 그의 결심을 극구 말렸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는 가족 몰래 미군 입대 원서를 제출했고요. 결국 2005년 미군에 입대해 의무병으로 복무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의로운 마음으로 군인이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2005년에는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1년 반 동안 복무를 수행. 2006년 10월 최전방인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배치됐습니다.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이라크는 밤이 더 안전한 것 같아.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일과를 마친 뒤 가족들에게 자주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7년 6월 어느 날 가족들이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평소처럼 순찰차를 타고 순찰을 돌던 중 매복해 있던 적군들이 불시에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차에 탑승했던 4명의 미군 병사는 즉사. 이어서 그 뒤 차량에도 수류탄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그 수류탄을 향해 온몸을 던진 한 군인. 그렇습니다. 아휴. 그는 바로 김신우 병장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는 눈앞에 떨어지는 수류탄을 본 순간 전우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 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의 나이는 23이었습니다. 아이고. 그의 숭고한 희생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동료 병사들은 김 병장이 저희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진정 훌륭한 군인이자 영웅입니다. 라며 애도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리고자 군인에게 수여하는 명예훈장인 실버스타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을 잊지 않고 10년이 지난 2017년에 이 순직한 김신우 병장을 기리며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에 그의 이름을 딴 병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당시 병원 개원식에 참석한 김신우 병장의 아버지는 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일입니다.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신우 병장, 당신의 의로운 이름은 영원히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참사 막은 맨주먹의 히어로. 2015년 5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한 고속열차. 55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열차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는데요. 남자 승객이 화장실에 가던 도중 한 남성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은 그 순간 크게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부딪힌 남성이 자동소총을 메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서워라. 왜 총을 메고 있어? 그의 정체는 바로 테러범. 어머. 몰래 총을 가지고 열차에 오른 뒤 화장실에서 테러 준비를 마치고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테러범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승객들을 향해 총을 발표. 어머머머머. 갑작스런 총격에 열차 안은 혼돈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때 이 아비규환 속에서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은 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휴가차 유럽을 여행 중이던 미국인 스톤, 스칼라토스, 새들러. 이 세 청년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벌어졌음을 직감한 세 친구들은 눈빛 교환 후 즉시 탕탕 총소리가 들린 열차 칸으로 달려가 총기 난사범을 향해 맨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을 든 사람한테 맨몸으로 뛰어들어. 맨몸. 아까 저 기관총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동소총. 맞으면 즉사예요. 즉사죠. 맞으면 즉사하고 빗 맞아도 거의 중상이에요. 그래. 이들은 용감했습니다. 키 190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스톤이 거침없이 범인의 목을 낚아채 헤드록을 걸기 시작. 어머. 뒤이어 친구 스칼라토스는 재빨리 총을 빼앗은 뒤 범인의 머리를 세게 가격했고요. 두 친구들이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새들러는 범인의 팔을 넥타이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격렬하게 저항하던 범인은 멈추지 않고 이번엔 옷 속에서 칼을 꺼내 어머. 그들을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날카로운 칼날을 피하지 못한 스톤은 머리, 목, 팔 그리고 손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근데 저 피봐. 피 진짜 많이 흘렸네. 저분들 아니었으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그럼. 희생됐겠네요. 헤아릴 수 없죠, 진짜. 네.
이렇게 거세게 저항하는 범인과의 치열한 사투 끝에 마침내 제압에 성공. 천만다행히도 모든 승객들이 끔찍한 테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야, 박수. 이게 기차잖아요. 그럼 여기 잘못되면 마주오던 기차, 뭐 역 주변에 있는 자, 이 청년들의 놀라운 정체. 스톤은 미 공군 소속의 군인이었고요. 스칼라토스 역시 미국 오리건주의 방위군이었다고 합니다. 이 용감한 세 청년들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활약은 열차 학살 막은 맨주먹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보도가 됐고요. 당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요.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종 도네르 훈장을 전달하며 용기와 희생 정신을 칭송했고요.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백악관 집무실로 초청해 이들의 공을 치하했다고 합니다. 테러 현장에서 차를 훔친 영웅. 2017년 10월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열리는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 이곳을 찾은 2만 2천여 명의 청중들은 흥겨운 음악에 취해 열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많은 청중들을 향해 빗발친 총알들.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페스티벌.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참극으로 기록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이 참극을 만든 범인은 스티븐 패덤. 페스티벌 현장 건너편 모 호텔 32층에서 1,100발 이상을 난사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친구와 함께 페스티벌을 찾은 29살 남성 테일러 윈스턴. 그 또한 총격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있는 힘껏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테일러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차 키가 꽂힌 채로 주차된 트럭 한 대. 남의 트럭에 올라탄 테일러. 그가 향한 곳은 총알이 빗발치는 총기 난사 현장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람들 구하려고. 와, 진짜? 테일러는 총에 맞아 쓰러진 부상자들을 부축해 트럭에 태웁니다.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 그렇게 수차례 오가며 그가 병원에 데려간 부상자만 무려 24명이었다고. 와, 대단하다. 순간에. 그런데 이분을 알고 보니까요.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예비역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멋있네. 진짜 멋진 남자죠. 자, 그러면 이쯤 돼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수많은 부상자를 실어나른 트럭. 그 훔쳤다는 그 트럭. 예. 당신이 구한 사람들은 무사한가요? 그럼 됐어요. 제가 바라는 건 차키 하나입니다. 차가 엉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 느꼈지. 레인배죠. 한편 트럭 영웅 테일러의 얘기를 들은 해당 트럭의 판매사인 B사에서는요. 위험한 순간에 용기를 보여준 테일러에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 제조된 트럭을 선물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호. 그런데 트럭을 선물받은 대신 자신의 차는 팔아서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아. 2009년 7월 경기도 양평군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의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한 노인이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는데요. 모두가 발을 동동 거리던 그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든 한 남자. 그는 제20 기계화 보병의 사단장 임국선 부장이었습니다. 원, 투 스타. 자칫하면 자신도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요. 결국 거센 물살을 뚫고 노인을 구조했고요. 10여 분간 인공호흡을 시행한 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에게 인계 후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어머. 근데 인공호흡을 10분이나 했으면은 그분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방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어디에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네. 자, 평소에 군인은 자기 자리를 지킬 뿐이라는 본인의 신념이 있으셨다고 해요. 자, 이번엔 슈퍼 마린 해병대원의 영웅담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019년 5월 10일 한 20대 여성이 군대 나무숲 페이지에 해병대원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거 아주 최근 얘기네요.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사건은 이 글이 올라오기 3일 전 전라남도의 목포 터미널. 중년 남성 A씨가 한 아주머니에게 시비를 걸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요. 급기야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자, 그의 난폭한 모습에 사람들은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난동 부리는 A씨를 막아선 한 해병대원. 야, 네가 뭔데 내 몸에 손대? 어쩌? 야, 너 영창 가고 싶냐? 내가 보여줘. 군인이 국민을 보호하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그냥 지나친다면 저는 군복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인데요? 정말 저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이렇게 카리스마로 뿜뿜 딱 욕설을 퍼붓던 A씨를 기선제압하며 상황을 정리한 슈퍼 마린 해병대원. 자, 그리고 정말 이분이 끝까지 멋있는 게 놀란 아주머니입니다. 직접 택시까지 태워드렸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좋네. 그 해병대원의 정체가 이제 밝혀졌는지 궁금해요. 이런 분들은 밝혀져야 됩니다. 누굽니까? 좋네. 자, 바로 해병대 사령부 연평부대 소속 22세 22의 서승환 하사. 잘생겼어. 저번에 생긴 것도 잘생겼어. 그러네. 멋있죠? 연평부대면 해병대 중에서도 최전방 아닌가요? 최전방입니다. 그쵸. 네, 가장 위험한 곳이죠. 근데 이제 군인들이 휴가 때 나와서 자칫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 이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사실 본인도 그 걱정을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폭행에 휘말려 징계를 받더라도 명예로운 징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어록이네.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입에서. 입에서 그냥 어록만 나오네. 앞으로 저분 만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예. 자, 6월은 호국의 달, 또 내일은 6.25 전쟁 발발 69주년입니다. 늘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저는 참군인 여러분이 있어 지금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겠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삼천만큼 존경. 1999년 콜럼바인 고등학교 무차별 총격 테러로 13명 사망. 2018년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묻지마 총기 난사로 17명 사망. 최근 20년간 미국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만 무려 230여 건. 그런데 최근 미 전역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교내 총기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2019년 5월 7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S학교. 9교시 영문학 수업이 한창이던 교실에 갑자기 한 남녀가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은 들고 온 기타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학생들을 향해 총을 발포. 학생들의 비명과 함께 아비규환으로 뒤바뀐 교실. 아니, 대체 누가 왜 저런 짓을 벌인 겁니까? 자, 그런데요. 총격범들의 정체는 충격적이게도 S학교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런데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있던 총격범을 향해 뛰어든 한 남학생. 그는 온몸을 던져 총격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자신이 저지하는 동안 친구들이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간힘을 다해 총격범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전교생 중에 8명의 학생만이 부상을 당하며 대참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안 돼, 근데 안 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끔찍한 테러에서 유일한 사망자가 있었으니 온몸을 던져 총격범을 막아낸 18살의 켄드릭 카스티요. 당시 켄드릭은 졸업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 콜로라도주의 한 교회에서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켄드릭의 선생님 또 친구들뿐 아니라 그를 애도하기 위해 2천여 명의 조문객들이 진심을 다해 켄드릭을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팠던 건요. 평소 켄드릭이 지프차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지프차 동호회에서는 애도의 마음을 다해 600대의 지프차 행렬이 켄드릭의 마지막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켄드릭의 부모님은 언제라도 친구들에게 위험이 닥친다면 우리 켄드릭은 망설임 없이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레바논의 용감한 영웅 아빠. 2015년 11월 레바논 테러 희생자들의 넋을 기르는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어린 소녀의 손에 쥐어진 한 남자의 영정사진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사는 자동차 정비사이자 두 아이의 아빠 아델 테르모스. 그는 2015년 11월 13일 사랑스러운 6살 딸 말락과 함께 이슬람교의 예배당인 모스크에서 기도를 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그때 인근 시민회관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조직 IS가 일으킨 테러.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한 도심. 아빠 아델은요, 딸 말락을 품에 꼭 안고 처참한 테러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아델의 눈에 들어온 수상한 인상착의의 한 남자. 그 남자의 정체는 폭탄이 설치된 조끼를 입고 2차 테러를 일으키려던 테러범이었죠. 그 테러범이 향한 곳은 수백 명이 모여있던 모스크. 어떻게? 어떻게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또 어떻게 또 보셨어 또. 평범한 가장인 아델, 게다가 딸과 함께 있던 그. 하지만 테러범을 발견한 그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락, 아빠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어쩌면 두 번 다시는 사랑하는 딸을 품에 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아빠 아델. 하지만 그는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테러범을 향해 돌진, 그리고 동시에 터져버린 폭탄. 자살 폭탄이구나. 자신의 몸으로 폭탄을 맞고 수백 명을 지켜낸 아델. 아휴.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랑하는 딸을 다시 못 볼 거라는 생각을 갖고 뛰어가셨을 거예요. 이후 아델의 고귀한 희생은 베이루트의 수백 명을 구한 아버지로 보도가 됐고요. 테러 희생자를 기리는 장례식장에서 아빠의 영정사진을 든 6살 딸 말락은요. 어머. 우리 아빠는 멋진 영웅이라 천국에 갔대요 라고 말했는데요. 아직 영웅이 뭔지 천국이 뭔지 잘 모를 나이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아빠는 최고의 영웅이었다는 걸 말이죠. 브라질 상파울루의 대표 관광지 상파울루 대성당. 지난 2015년 9월 5일 이 상파울루 대성당 앞에서 한 여성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뭔 일이에요 또? 또 무슨 일이에요? 또 테러예요? 또 불안해. 오, 어떻게? 인질이에요? 인질극이네. 아, 저긴 총이 너무 많아서. 저봐, 총 들어있잖아. 총 들었어요? 인질범의 총이 언제 여성을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겨눌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아니 참 비겁하게 왜 인질을 잡냐고. 바로 그때 한 남성이 인질범을 넘어뜨렸습니다. 오, 잠깐만. 그렇지 잘했다. 와. 오, 저 남자 다칠 수 있어요. 오, 총. 근데 총 가지고 있어야지. 총. 뭐야? 위험을 무릅쓰고 인질범과 사투를 벌인 남성은 결국 인질범이 쏜 총에 맞고 말았는데, 어머머. 그리고 경찰들이 출동해 범인을 체포한 뒤에야 바닥에 쓰러졌고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죽었다고 결국? 어머머머머 어떡하냐. 그는 31살의 프란시스코 에라스모 로드리게스 데 리마. 그는 거리의 노숙자였습니다. 아이고.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위해 희생한 거리의 히어로. 부디 하늘에선 외롭지 않게 좋은 사람들 속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영웅은 바로 파리에 나타난 현실판 스파이더맨입니다. 2018년 5월 26일 프랑스 파리. 20대 청년 마무드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 광경. 아파트 5층 발코니에 4살짜리 아이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저 어떡하냐? 엄마는 외출한 상태였고 아이 혼자 놀다 발코니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진짜 위험해. 그런데 이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간 마무드. 그러더니 성큼성큼 아파트 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 세상에 올라가네. 세상에. 쭉쭉. 저게 말이 됩니까? 아, 됐어. 애기만 보고 간 됐어! 거야. 됐어. 어우. 어휴. 저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왜요? 마무드가 알고 보니 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불법 이민자였다고 합니다. 아, 추방했어요? 불법 이민자 신분이 밝혀지면 법적 조치로 체포 후에는 추방되는 게 맞습니다. 안 돼. 그리고 누구보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마무드. 그런데 그래도 제가 아이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무드의 활약에 감탄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그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 게다가 정말 놀랍게도 파리 소방관 특채라는 깜짝 선물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5층까지 30초. 그리고 이야. 저런 상황에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올라가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소방관들의 마음입니다. 그걸로 합격이죠 사실은.